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로는 전거래일 대비 11% 넘게 내려 거래 중이며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등도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주의 약세는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발언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 리게티 등 양자 컴퓨터 종목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재 유리기판 관련 주가가 CES 2025를 전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소재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SKC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1%가량 상승하며 6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외에도 YC캠, 필옵티스, 태성 등 관련 기업 주가가 모두 널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장사들의 주가가 코스피 지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밸류업 본공시에 참여한 상장사들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3.2%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본공시 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4.9%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를 약 15%포인트 웃돌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약세입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5% 넘게 하락해 거래 중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2024년 4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 4분기 영업 손실이 2,255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부진은 전기차 캐즘이 이유로 꼽힙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전방 산업인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와 기관의 순매도 속에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0.36% 상승하며 2,53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530선에도 터치한 우리 시장 볼 수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0.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또 SK하이닉스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SK 최태원 회장이 회동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현재 5%대 상승 중입니다. 드디어 20만 닉스에 안착한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반면 어제 3% 이상 급등했던 이 삼성전자는 오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 소식이 들려지며 현재 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정말 강한데요. CES 2025를 기점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로 이 유리기판 공급 기대감에 SKC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장비, 로봇, 제약바이오 등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양자암호 섹터는 젠슨왕 CEO의 발언의 영향으로 좀 오늘은 강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내일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네, 영석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미국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추세 상단 라인을 지금 돌파해주고 61선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61선 라인까지 올라온 뒤에 잘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2530선 유지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550선 충분히 뚫어줄 수 있고요. 121선 라인 2600선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 보시면 마찬가지로 약보합세 지금 횡보 중인데요. 5일선, 61선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고 코스닥은 61선 강하게 돌파하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750선 돌파함과 동시에 121선 뚫어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포지션을, 그러니까 비중을 확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계속 담고 있는데 이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 담았다가 좀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좀 많이 팔고 있어서 한 달 기준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되었고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연기금은 계속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유는 외국인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계속 매도를 해왔었는데 오늘 포함해서요.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환율 급등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빠져왔었죠.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좀 싸게 담아 보고자 하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5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랑 차트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CES를 통해서 관련 섹터들이 여러 가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로봇, AI 이런 강세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그 안에서 중국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수젠테크를 필두로 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한번 올랐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 파동이 단발성 파동이 아니라 연속성 있는 파동, 즉 2차, 3차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재료, 뉴스, 기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사라고 하면 어떤 여러분들이 알만한 공식적인 방송사, 언론사를 통한 정제된 기사여야 되겠죠. 아직 그런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정보를 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바이러스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뉴스에 우리 서울경제 뉴스도 있네요. 보면 수십 명이 병원 대기실에서 링거를 꽂고 있다. 중국 점령한 이 바이러스 국내 영향은 유행이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미 나왔던 이슈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라는 것은 이미 나왔던 이슈, 즉 한번 소비된 재료입니다. 이미 썼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을 계속 지피기 위해선 장작을 끊임없이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요거 장작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넣어줘야 될 장작 뭐가 있습니까? 국내로 유입이 된다. 근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죠. 주식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나오면 안 될 이슈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 나오면 안 될 이슈가 나온다면 관련주는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나서 이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와서 여기 이제 중국서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하는 거 여기 다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된다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주변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이 포착이 된다면 관련주가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가적인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다. 일반 감기 수준이다. 그래서 지난번 그 원숭이 두창 사례처럼 한번 올랐다가 그냥 빠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보시면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 입원 환자가 49%가 어린아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6세까지 이런 거. WHO는 아직 예상 범위 바뀌다. 근데 이거를 격상하게 된다면 주의 단계 뭐 이렇게 위기 단계 격상하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 관련주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CES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또 젠슨왕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빠질 섹터들은 빠지고 올라갈 섹터들은 올라가는데 유리기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한 섹터가 형성될 때는 그 재료로 인해서 그 테마성 재료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대장주인 SKC가 중소형주라고 볼 수는 없죠.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라서 제가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섹터가 형성되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섹터도 새로운 게 형성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할 섹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좀 살리셔도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길게 끌고 가는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슈만 잘 받쳐준다면 양시장 모두 상승 추세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전망 제안 주셨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단타 기법이 중요합니다. 영석쌤이 장중에 이 테마와 전략 잘 짚어드리고 있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은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실시간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관심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석쌤, 오늘은 어떤 종목 봐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이런 어려운 개념 제가 차치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요거를 이제 전해질을 고체화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폭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안정성이 부각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꿈의 배터리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뭐 관련주로는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 이전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 섹터가 한번 올라왔었던 제가 기억이 있고요. 이게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삼성 SDI 이쪽은 이제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닥 구간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거는 이제 중장기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가 한번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발만 담그고 나오는 매매가 있고요. 아니면 그때 놓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횡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단기로 보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보유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아이 컴포넌트라는 종목 볼까요? 요거는 363억이니까 패스할게요. 하이젠 R&M. 요거 보시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제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이제 곧 출범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거 좀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섹터들 보면 정치 섹터를 제외하고 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자, 조선. 협력 필요하다 하니까 하나오션, 뭐 기자재 다 오르지 않습니까? 성광밴드, 그다음에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이런 것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탄소포집, 뭐 에코아이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로봇, 뭐 AI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은 유리기판 뭐 그러니까 다 뭐 미국에서 관련된 것들입니다. CS, 트럼프 다 미국에서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기존에 형성되었던 섹터는 뭐가 있었죠? 원전, 그다음에 대왕고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가라앉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섹터를 지금 단기 매매 관점에서 공략하기는 힘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언을 주목하시면서 관련 섹터의 모멘텀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거 로봇 대장주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보실 분들은 제가 오늘 로보티지도 가지고 왔는데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을 우리가 싸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손이 빠른 분들, 빨리 이렇게 실시간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는데 우리 서울경제 TV 시청자분들 중에 뭐 손이 빠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느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직장인, 자영업 혹은 뭐 전업투자, 전업주부 다 계실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빠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이젠 아래는 공략하시면 되고요. 제가 로보티즈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로봇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인데 저희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자세히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SKC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60, 120 라인 돌파하고 나서 붕 떠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는 펩트론이랑 차트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펩트론과 차트 패턴이 비슷한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도 제가 조금 이따 1타 종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 사면도 로봇 관련해서 뭐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자리가 일차 상승 이후에 눌리고 기준봉이 나오는 자리라서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좀 패스하고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 말씀드릴 거고요. YC캠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거 예전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오를 때 뭐 필옵틱스, 그다음에 SKC, YC캠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유리기판 관련해서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오장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하셔야죠. 유리기판 지금 강하구나. 왜 강할까? 이런 거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CES 관련해서 유리기판 이슈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거 봤고요. 코칩. 코칩은 시총이 887억이고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 저 이거 좀 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억이면 한 사람이 그냥 매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 수치를 보면 이런 거는 우리가 분석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올라가고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예, 거래대금 3억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목큐브 보겠습니다. 토목큐브 보시면 신규 상장한 종목이 신규 상장 패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볼 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빠지다가 살짝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상승 파동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때 살짝 올라올 때 여기서 우리가 종가에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토목큐브처럼 주가가 상승했다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추세가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패턴이 어떤 게 있었죠? 시메스가 이런 패턴이었죠. 자, 시메스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토목큐브, 시메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 같은 것만 기억해 놓으면 매매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우리가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영어 회화 그 책 같은 거 보시면 패턴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교과서처럼 나온 게 있습니다. 약국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영화관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 상황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마다 그 상황마다 맞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신규 상장 패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주가가 21선 기준으로 눌릴 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메스랑 제가 방금 토목큐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로봇 관련해서 제가 아까 대장이 하이젠 RN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1월 9일이죠. 1월 9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전반적인 섹터 대장을 보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맞죠. 로봇 사업이 결국 오늘도 이슈가 나왔는데 뭐 삼성전자가 뭐 M&A를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슈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한다. 밀어주겠다. 이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콜옵션 행사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최대 주주로. 모멘텀이죠. 그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대 주주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5일선, 11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단기 매매 하실 분들 제외하고 중장기로 보실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를 굳이 보지 마세요. 우리 재료 하나만 믿고 꾹 가는 겁니다. 물론 막 임직원이 매도한다든지 그런 뭐 횡령 배임이라든지 막 전환사채를 계속 찍어낸다든지 기업 내부에 악재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악재가 없다는 가정하에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재료가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차트를 보지 마시고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소득에 한 3% 정도, 직장인분들은 월급의 한 3%,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소득에 사업소득의 한 3% 정도 매달 그냥 꾸준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하나오션. 제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면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조선을 무조건 담아야죠. 트럼프 출범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트럼프가 미국에서 조선 얘기할 건데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니까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냐 이거예요. 뭐 조선 3사를 담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ETF 하는 게 낫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하나오션. 자,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로봇. 로봇은 아무래도 좀 실체가 있는 종목, 가벼운 종목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것도 뭐 가벼운 필옵틱스 이런 것보다는 실체가 있는 SKC 이런 거. 딱 포트폴리오가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비중 베팅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 6개월, 1년도 가져가도 돼요. 그다음에 화장품. 화장품도 너무 좋죠. 지금 수출이 너무 좋은데 유통의 강자, 뭐 실리콘투, 뭐 VT, 리들샷 이런 거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써보지 않았는데 VT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죠. 4가지 정도만 채워가지고 우리가 비중을 좀 세게 가져가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저는 완전 한 바구니 담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로 좀 보실 분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담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ICD. ICD도 유리기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섹터 형성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1,000억 안 되는 종목입니다.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인데 첫 번째 어떤 섹터가 형성이 됩니다. 섹터가 형성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슈가 나올 때. 와,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올 수 있대. 그러니까 대왕고래가 섹터가 형성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죠. 유리기판이 어떻대? 관련주가 올라가죠. 뭐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대. 로봇 관련주 올라가죠. 뭐 AI가 챗GPT가 나와서 어떻게 됐대? 뭐 소라가 나왔대. AI가 형성되죠. 뉴스가 나올 때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파급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잡힙니다. 아, 이거는 강하구나. 그러면 일단 섹터가 형성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대장주가 딱 나옵니다. 대장주는 많이 오른 종목이 대장주죠. 상한가 간 종목. 일단 여기서 한 2주 정도 시세를 분출시킵니다. 2주 정도. 2주 정도 이 섹터가 강세를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흐름 나옵니까? 대장주가 뒤바뀌죠. 가벼운 종목들. 이전에 여러분들 그 유가 관련주 오를 때 흥구석유가 대장주였잖아요. 근데 흥구석유 시세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가벼운 종목들로 수급이 움직이죠. 그 과정이 마지막 이 섹터 소멸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A급 섹터의 형성 과정 흐름이라 보시면 되고요. 정말 강한 섹터는 요 한 바퀴 더 돕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나오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빠졌다가 횡보하고 다시 올라간다 이거죠. 이런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 펩트론, 그다음에 로봇, 레인보우 롭틱스. 우리가 요것만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메커니즘만 알고 있으면 매매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요걸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KNR 시스템 이런 거는 시가총액이 922억 전일 기준으로요. 사실 바닥 구간이라서 볼 게 없고요. 지금 모델 솔루션 이런 것도 740억 볼 게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뭐 조선 관련 여러 가지 로봇, AI 이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섹터의 형성 과정 간단하게 소강의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실 때 섹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 섹터의 대장주를 어떻게 매매하는지까지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 살펴보면서 단타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더 자세한 단타 투자 전략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두 시간 정도 남은 오늘장 영석쌤과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체크해보고 갈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영석쌤이 짚어주신 종목들 모두 상승받습니다. 먼저 필옵티스 17%의 상승 보셨을 것 같고요. 이어서 TFE는 4.8% 상승했습니다.
네, 영석쌤. 오늘도 역시 백발백중 계속해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매도 안 하셨다면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필옵틱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이고요. 제가 아까도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다루면서 이 섹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 구간, 그 범주 벗어나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가령 점심시간에 갑자기 어떤 종목 오른다고 해서 급등주를 쫓아간다든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종목을 공략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이제 본인 범주 안에 그러니까 본인 범주 밖에 벗어난 매매를 한다라고 제가 규정할 수 있는데요. 자, 유리기판이라는 게 기존에 강했잖아요. 기존에 강한 섹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시 묻혀 있었던 섹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CES라는 모멘텀을 달고 올라가면서 SKC가 강세 흐름을 보였죠. 그러면 제가 느꼈던 겁니다, 어제. 이거는 한번 시세를 주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이 시간대쯤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 제가 종가에 말씀드렸죠. 종가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이 패턴을 보면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다시 고점 올라오는데 음봉으로 이거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라고 하는 것인데 매집봉을 띄워내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한번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올라갔다.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때 말씀드린 건데 보통 이런 거래대금 실림 매집봉 혹은 세력들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 빠진다 이거죠. 근데 빠지지 않고 고가권에서 상승 장악형 형태의 캔들이 나왔다. 완벽히 장악한 건 아니지만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다음날 한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이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17%까지 계좌에 찍혔다가 지금 한 10% 되겠네요. 지금 10%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요. 근데 유리기판은 앞으로 이제 계속 갈 섹터이긴 한데 YC캠이라든지 SKC 이렇게 유리기판 안에서도 수급이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순환매가 돕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절반 정도 이따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FE 보겠습니다. TFE도 제가 어제 종가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늘 계좌에 한 4.8% 찍혔다가 지금 보합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요. 자, 지금 5일선 기준으로 양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패턴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5일선입니다. 5일선이고요. 이 선을 돌파하는 기준봉, 장대양봉이 나오고 나서 수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캔들을 보는데 양이라든지 뭐 양음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추세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게 이 패턴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지금 한 번 더 홀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지금 어차피 마이너스 구간이 아니잖아요. 좀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도 올라오고 뭐 반도체, HBM 이런 섹터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 TFE도 마찬가지로 필옵틱스랑 같이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필옵틱스, 아직 수익 구간이기에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는 제안 주셨고요. 그리고 TFE는 홀딩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또 담아봐야 내일장에서 수익 보실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내일장 1타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실시간 순위에서도 예고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현재 9%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석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1타 종목들은 다 종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1,000억 들어왔습니다. 지금 1시 28분인데요. 장 마감할 때쯤이면 거래 대금이 더 들어온 상태로 마감을 하겠죠.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고점 찍고 나서 눌리고 다시 올라오는 패턴인데 이게 이제 1월 6일에 보시면 캔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옵틱스와 좀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올라가다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음봉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좀 쉬어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러니까 캔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 나오고 나서 보통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많이.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2거래일 정도밖에 안 눌렸다가 2거래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눌릴 생각 없다 이겁니다. 올라가겠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보는 분들은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11선을 기준으로 가세요. 1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올라온다면 29,700원이 전고 라인인데 이 라인을 충분히 한번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제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가에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로보티즈 지켜봤습니다. 종가 진입 제한 주셨고요. 11선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엑시콘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섹터가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6% 안팎으로 상승 중입니다.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엑시콘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엑시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말쯤에 매집봉이 하나 보입니다. 자, 보시면 이 첫 번째 캔들이고요. 여기 두 번째 캔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원리, 방법을 이용해서 물량을 매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려서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집봉이라는 걸 띄워서 물량을 매집하게 되죠. 그럼 매집봉의 원리가 무엇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상으로 캔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우리 이제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 용어로서 말씀드리자면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망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런 캔들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데 이게 분봉상으로 보자면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캔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거 왜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빼냐 이거예요. 결국 여기 보세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기회 주는 거죠. 물량을 이제 주세요라고 세력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줄 수도 있고요. 안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대금 보면 이때 물량이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혹은 조정을 받는데 우리가 굳이 한 달 전, 두 달 전으로 가서 이런 매집봉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라는 건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결국 많은 물량을 확보한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주식의 그 주가가 올라가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올라왔는데 저 한두 달 전에 나왔잖아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121선 기준으로 여기 양봉이 나왔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한번 또 눌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121선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종가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엑시콘 지켜봤습니다. 종가 진입하시면 되고요.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SK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장 대비 19%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에 유리기판을 공급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석쌤, SKC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SKC가 사실상 유리기판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 또한 6조 원 정도 되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좀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16만 2,300원 이렇게 400원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치고는 등락이 좀 많이 올라왔죠. 2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자리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보자면요. 일단 거래대금 보셔야죠. 거래대금이 6천억 가까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5,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10월 14일에 고점이 17만 1,400원이고요. 지금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6만 2,400원, 5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담았던 박스권 물량들, 저항 물량까지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려고 한다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플러스 구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흔들다면
저 앞에 계신 분들 어떤 생각할까요? 9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이거든요. 10월 달 어떤 생각하실까요? 내가 지금 본전에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팔아야겠다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현대차 있었어요. 제가 이거 좀 차트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삼성전자, 현대차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현대차가 과거 이때 한번 올랐었죠. 보실래요? 이때죠. 이때가 2024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월 달입니다. 제가 이때 저녁 방송 한 번씩 나갈 때였는데 상담을 하면 현대차를 제가 한 1, 2년, 3년, 4년 물려 있었는데 지금 본전 구간에 왔습니다.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매물대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담은 구간. 1년, 2년, 3년을 버티다가 본인 평단까지 올라오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를 잘 여러분들이 고려해 봤을 때 지금 SKC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거 확실하게 뚫어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눌릴 때 들어가거나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강한 섹터가 안 보이고 이렇게 뚫고 올라왔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한번 상승 파동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종가에 들어가시는데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좀 길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SKC 살펴봤습니다. 유리기판의 대장주인데요. 분할 매수로 종가에 진입하는 관점도 제안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의 1타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영석쌤이 예상하고 계시는 이 섹터와 종목 그리고 세부적인 전략까지 단타 1타와 함께 모두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 투자를 위한 기법 강의 보다 자세하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영석쌤, 오늘은 어떤 또 보물 같은 기법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어제는 제가 11선 매매를 좀 말씀드렸죠. 오늘은 5일선 매매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종가, 장이 9시에서 3시 30분까지 정규장이고요. 6시까지 이제 시간 외 거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3시 30분 종가, 말 그대로 장 종료했을 때 가격이라 해서 종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가, 내일의 종가, 평균 내서 5일 동안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선으로 나타내면 5일선입니다. 10일 기준으로 나타내면 11선이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그냥 차트를 통해서 HTS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이거 누르면 여기 5일선, 11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5일선 할 거니까 나머지 선은 다 빼볼게요. 이게 5일선이에요. 요거 빨간 선. 오늘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준 잡아서 매매할 겁니다. 종목도 뽑아볼 거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일선 기법이라고 하니까 뭐 5일선 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5일선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뽑아야 되는지는 여러분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거래대금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뭐 11선 기법도 마찬가지였고요.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종목 그다음 내용은 52조 신고가 경신 매물대 소화. 이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1번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횡보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매수했다 가정해 볼게요. 꼭대기에 매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런 차트가 그려져 있다면 지금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죠. 이거 매물대 소화 못한 겁니다. 자, 근데 다시요. 2번 주가가 올랐다가
여러분들이 이 꼭대기에 산 건 똑같습니다. 꼭대기에 매수했는데 빠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차트 패턴 안에서 5일선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일선 제가 아까 빨간 선으로 이렇게 굵게 표시해 놨었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언제 진입할 수 있냐? 5일선 돌파한 당일에 종가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종가에 들어가서 갭을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안정적이진 않겠죠. 요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수익성을 좀 포기하고 안정성을 택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죠. 내가 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개파락하면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기법들에 의해서 파생되는 패턴이 뭐가 있냐. 적산병 패턴, 양음량 패턴, 2, 3거래일 조정 이후 급등 패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5일선 기법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좀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전 차트 보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자, 볼게요.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5일선이죠. 이게 5일선입니다.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쭉 가보겠습니다. 이게 빨간 선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요거. 여기 5일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어떻게 배웠죠?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이날 나왔다 이거예요. 이날 요거.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은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차트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거래대금 들어왔고요. 앞에 매물대 소화했지 않습니까? 다 바닥에 있잖아요. 이 사람 다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매물대 소화한 거죠. 장대 한번 나왔고요. 그럼 언제 들어갑니까? 이날 종가나 다음날 시가 여기겠죠? 그러면 주가 올라갈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좀 간단한가요? 좀 이해가 아직 안 되시나요? 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죠. 이때가 상승 이후에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제가 아까 상승 이후 2, 3거래 조정 패턴 여기 마지막에 적어놨었죠. 그 패턴을 이용해서 우리가 5일선 기법을 적용한 건데요.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5일선이죠 이게.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언제 들어갑니까? 이때 들어간다고요. 혹은 다음날 시가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오를 때 그냥 우리가 정리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빠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빠지면 3.5%, 5.5% 손절하시면 돼요. 자, 이거 어디서 들어갈까요?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5일선입니다. 이거 장대 양봉이죠. 언제 들어갑니까? 거래대금 들어온 거 보고 매물대 보고 이날 종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날 종가에 만약에 못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개파랗겠네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전문가님 제가 차트를 보는데 저는 이거 선이 왜 빨간 선이 아니죠? 그런 분들 위해서 이 증권사가 다 다르고 인터페이스가 다 이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면 일로 갑니다. 5일선 여기 종가 단순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50, 20, 60, 120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라인 설정으로 가세요. 라인 설정. 라인 설정으로 가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50, 20, 60, 120. 5만 일단 딱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선, 색상, 과열 침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너비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제일 굵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한눈에 보기 편하죠. 요거 그리고 색상 여기 빨간색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눈에 잘 들어오겠죠. 저는 빨간색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색깔 요거 누르시면 요거 마음대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 색으로 바꿔볼까요? 주황색 이런 바꾸면 이렇게 되죠. 보시면 선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나중에 매매하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저는 원래 빨간 선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5일선 기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5일선 기법의 핵심은 거래 대금과 5일선 추세 상승 구간 그리고 매물 소화,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시면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고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타 투자 성공을 위한 5일선 매매 기법을 배워봤습니다. 어제는 11선이었다면 오늘은 5일선을 보고 진입하는 기법인데요.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배워봤습니다. 성공 투자 기회를 만들려면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세우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매일 그 해답을 전문가님과 함께 배워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타 클래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전략만 잘 세우시면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17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상승 중인데요. 현재는 27만 8천 원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영석쌤, 이미 수익 구간이신데 이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주가가 17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제가 이거 이동평균선 다시 설정해 놓고 볼게요. 지금 수익 구간이신 것 같고요. 17만 8천 원. 지금 주가가 27만 8,500원인데 이걸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주봉 보시면 예전에 매수하신 분 같네요. 예전에 매수하신 분 같은데 어쨌든 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수익 구간이시면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도 많으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한미약품은 체중 감량 플러스 근육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뺄 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 총량을 굶으시면서 살을 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총량은 빠지지만 근육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 뭐 체중 계획 들어가 보면 이제 빠지니까 내가 빠지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체지방이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에서 체중은 빠지는데 근육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습니다. 운동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신약을 지금 9월 달에 공개를 했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요걸 출시를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연 매출 비만 치료제로 한 1,000억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모멘텀은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이거는 끌고 가시면 되고요. 보시면 지금 주가가 전고점 라인이 37만 7천 원인데 어차피 단기로 보신 건 아니잖아요. 한미약품을 장기로 보신 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시고 한 35만 원, 37만 원, 한 40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제한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LG에너지솔루션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4만 4천 원에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 4분기 이 적자 전환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락 중인데요. 현재는 34만 9,500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영석쌤, 매도할지도 좀 물어보셨는데 오늘 이 뉴스가 나오면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매도 안 하셔도 되고요.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배터리, 2차 전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 실적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 배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올 겁니다. 결국 미중 패권 경쟁 안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점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이 배터리 관련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주가가 좀 빠지니까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20%시면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일단 계속 끌고 가시고 44만 원까지 찍고 왔잖아요. 일단 45만 원까지 보시고 45만 원 주가가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문제 상담 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엔솔도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2차전 지주 전망 좋으니까요. 홀딩 제안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종목 상담 이어졌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들 영석쌤과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필옵티스와 TFA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1타 기법은 5일선 매매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 로보티즈, 엑시콘, SKC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영석쌤과 오늘도 힘차게 공부해봤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